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공소TV의 진행자 송순호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공소TV에서는 우리 경남에서 다양하게 우리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양하게 모셔놓고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입니다. 첫 번째 손님 누굴 모실까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도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지금 발현되고 있고, 또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사천 비슷한 이런 이제 제도들을 많이 도입해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을 준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신, 그리고 농업 가공업도 하고 있는 우리 김순재 농사꾼을 모시고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농사도 짓고 네. 가공사업도 하고. 가공사업도 하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농사를 지어요? 저는 비농사 조금 하고, 네. 그다음에 호박농사, 고추, 배추, 당감, 복숭아. 아, 종류가 많으시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걸 생산하고 그 가공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농가 소득원이 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에 대한 가공업도 한다. 네. 요래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그러면 자식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저는 애가 셋인데요. 3명. 큰아들은 저와 같이 한 6, 7년 하다가 이제 완전 독립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근데 여전히 농사,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뜻은 아니에요. 배를 이어서. 둘째 놈은 이제 내년 되면 저하고 재정 완전 분리할 것 같고. 독립을 해서. 그 농사를 짓지 않나요? 농사 짓죠. 여전히 농사를 짓고. 이제 셋째 그 놈은 내년에 쫓아낼 독립시킬 수 있을 독립시킬 거고. 이제 셋째도 농사를 지을 건가요? 아니요, 농사를 안 짓고. 집사람하고 노는데 우리는 우리가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셋째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은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돼 있고. 요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손녀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 손녀가 지금 한 명인가요? 그렇죠. 몇 살이에요, 지금? 4살입니다. 4살이면 미운 4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예쁜. 아주 예쁜 4살인가요? 사랑을 많이 받고. 특별하네, 손녀가.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자식 농사도 3명이나 지었고, 지금 손녀도 1명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경험으로 보면 예전에 학생운동도 하시기도 했고, 학생운동 하다가 혹시 학교도 갔다 오셨나요? 두 분이나 갔다 왔어요. 우리는 우리 대학은 못 가도 그쪽 학교는 또 두 분이나 다녔어요. 저는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2번 갔다 온 걸 아니고 저보다 별이 많으니까 앞으로 제가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늘 갔다 왔어요. 그래요? 학교 다닐 때만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학생운동도 하시고 또 이제 농사지로 동업에 갔었는데 또 보니까 조합장으로도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합장으로, 동업조합장으로 당선이 되셨죠. 그죠? 동업조합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조합장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합장을 하면서 이걸 좀 기본소득과 조금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이게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거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거나 약간씩 다른 문제는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없는 사람이 조합을 하거든요. 있는 사람은 조합 안 해요. 협동조합이 있는 나라도 그러하고 잘 발달된 나라도 그게 영세 소농들이 많은 데가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럼 협동조합들은 약한 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만일 미국의 큰 식품회사거나 농업회사거나 이런 것도 박스 내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우리 영세농들은 그걸 못 하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동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조합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을 하다가 내가 왜 조합장으로 가고 싶었는지 뭔가 결연한 의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든 간에. 결연한 의지도 없었고. 결연한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한번 김순재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누가 붙이겠나요? 해봐라 이래 하니까 요거 내 평소에 좀 미뤘다고 요거 내가 뭐 손 좀 봐야 되겠다고 싶어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저 조합장이 되고 나서 크게 예를 들면 개혁했던 거 두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혁도 하지도 못하고 조합장 끝났나? 직원 징계직도 시킨 사람이 있고. 그거는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그건 자기가 계획했다고 이야기하면 가는데, 저는 조합장을 한 번하고 출마를 안 했어요. 예. 나름대로 역할이 끝났다고 그럼 우리도 생각해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정치든 뭐든 간에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싶고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장을 한 번 하고 나서 나는 앞으로 조합장을 안 하겠다. 이거 선언을 하는 순간 저는 김순재라는 사람을 새로 사실은 봤거든요. 그와 관련 존경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되어서 해보니까 우리 조합이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조합이 이런 일을 좀 못했다. 이런 평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잘못하면 뭐 자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랑은 열심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일정 정도는 뭐 좀 흐름을 좀 바꿔 놓았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그대로 동업, 지역적으로는 창원시 의창구 동업이라는 지역, 산업적으로 농업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하는 원칙을 끌고 가기 위해서 또는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이제 세계적 부들 그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예전에 뭐 그 무슨 잡습니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가 사실은 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가져갔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를 가진 사람은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득원이 떨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난뱅이로 전락하는 이런 것들이 농사를 짓는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는 과연 그러면 빈부격차가 안 일어나느냐? 그걸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일반 농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정부가 쓸데없이 개입해가지고 저는 빈부격차를 상당히 발생시켰다고 보거든요. 농업은 기본적으로 먹고 먹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과거에는 농업과 달리 지금 먹는 거에 거의 다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실질적인 현장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방향을 잡으면 저는 뭐 농업은 매우 안정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 아들들이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은 반드시 앞으로도 존속하는 사업이고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이 무너져 버리면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식량 전쟁나도 뭐 도시 사는 우리 의원 저는 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식량의 자급률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래에는 저는 거기에서 국민들이 그 국가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 없냐, 저는 결정지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선진국이라 이야기하는 나라 중에서 일본 제외하고 농업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있으면 꼽아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은 이미 해외 농장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업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동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산업과 관련해서 고민했던 대로 여기에서 빈부격차가 많이 나면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해결해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우리한테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아니면 이러니까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더 필요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번 저는 뭐 느낀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맞겠는데요. 의원님 뭐 정치인이세요? 왜 저는 정치인 맞아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현장의 농민들하고 늘 붙어 사는데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그냥 받거나 하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해왔던 농민들이 자기가 가난하고 해서 노인 복지연금을 받거나 하는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염치가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우리 편들은 우리 농민동생 우리 편들은 매우 염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바라는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은 아닐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권리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연금의 기본소득 연금의 문제는 아닌데 이분들은 이미 1960년, 70년, 80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생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인연할 건 아닌데요. 미래를 보더라도 지금은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매우 많은 것들 지원님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소득을 여기에다가 기본소득이라는 틀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육아에 관련돼서 노인에 관련돼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에 관련돼서 각각의 틀을 잡아가자는 거지.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고 해보지도 않고 예측되지 내용으로 반대를 한다? 근데 어차피 의원님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의 예산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야 되죠. 늘어나면 그럼 기존 지금 방식대로 죽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 지원할 거예요. 그래 하지 않게 이미 기울어진 기본 틀들을 줄여 놔놨고 거기서 부족한데 기존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얹혀 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돈이 없다.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 방식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틀들을 바꿀 수밖에 없고 이미 50대, 60대, 70대, 80대를 쭉 거쳐오면서 그 틀들을 벗어나지 않은 이미 이제 도로를 닦고 공항을 건설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제 그 뭐 기본소득이라는 이제 용어 자체에서도 느끼지듯이 이제 기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오케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 권한도 있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본권 측면에서 기본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간 것 같고 이게서 이제 소득이라는 말이 소위 말하면 그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적 이제 뭐 그 권리도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저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1인 뭐 최저 생계비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최저임금 제도를 정하는 이유들도 뭐냐면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그것을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이 됐든 최저생계비가 됐든 최저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이 지금 이렇게 막 가면서 그 최저선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국가가 그와 관련해서 사회보험이나 수당으로 다 메꿔주면 괜찮지만 이것을 메꿔주지도 못하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최저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아이디어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건 역시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소득이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분농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소득이 많은 농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1년에 얻는 소득이라는 것이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선을 과연 유지하는 소득인지 그렇지 않은 소득인지 저는 제가 아직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해요. 그렇지만 조합장님도 하시고 농사도 직접 지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순재 전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분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제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과연 그네들의 자구 노력으로 계속 앞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못한다면 뭔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농민 그 기본 수당들이 얘기를 많이 되는 것처럼 농민 기본 수당보다는 저는 농촌 기본 소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촌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좀 해주면 속 시원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 그래 농민들이 지금 상황이 이래 농업의 상황이 이래 그래서 그게 농업 부분에 수당이든 기본 소득이든 뭐
직불제 보존 이렇게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뭐 장애인들이 일자리도 주는데 일반인들 주는데 장애인 더 힘들어.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호해서 해. 그게 또 노인들 어려워. 어떤 또 어려운 층들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저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탁 처음 듣고 탁 드는 생각이 그래 큰 틀을 놓고 농업부만 이래 볼 때 우리도 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 지난번에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전 국민 그 재난 키워줬을 때 저는 제 돈을 정확히 제가 쓰고 싶은 데 썼어요. 근데 뭐 까자 사 먹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아까 조금 제가 부자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한 우리 아들도 농사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웃들하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그분들 자유 상하면 안 되는데 일일 6시간 이내의 노동 월 15일 내외의 노동 월 90에서 120 정도 이러니까 농촌에서는 충분히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누가 어떻게 그게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국가가 있는 거. 왜 국가는 정부가 있냐? 그 구성원들을 보호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본소득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저는 발전되는 방향이 나온다고 봐요. 기본소득 시행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 안 하죠. 안 해도 어딘가에는 줘야 돼. 그렇죠. 안 줄 거예요. 주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하에 이 틀에서 다른 것들을 각각 얹혀보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농촌의 이웃들 보면 우리 이웃들이 이 방송 보면 저보고 돌멩이 던질 수도 있는데 정말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있는 고령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 마을은 좀 특이한 마을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이 내려 나서서 뭐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을 기금도 좀 조성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비참함은 면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도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힘들 수 있죠. 우리는 다 열려 있어요. 툭밭에 가면 그나마 부승기라도 있고 먹을 거라도 그리고 만들 또 수 우리 있잖아요. 이웃 사정을 다 알아. 그렇죠. 우리 다 서로 열려 있어. 그게 이제 공동체. 이거 얼마나 도시에는 그거조차도 없잖아요. 없죠. 이웃에 관심이 없죠. 저는 우리 농민들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저는 도시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제가 사는 농촌 지역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도시민들을 걱정하고 있는 이게 이제 어째 보면 이제 연대 의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긴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나 정부가 그 사회 구성은 모든 개개인에게 그 조건 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현금 또는 현금성인 소득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선을 딱 마련해 주자.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플러스해서 또 추가로 도와주면 그거는 이제 복지적 측면인 거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이게 기본소득은 복지제도만 함유하고 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경제정책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돌아가려고 하면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는 망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가 없어서 그래서 망한다. 이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게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이것이 또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말 어느 뒤에서부터 또 어느 수준만큼 또 언제까지 이제 갈 거냐에 대한 문제를 더 세밀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방향성은 분명하게 있다 보고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의견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농사꾼 김순재를 모시고 또 농업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농촌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싶었는데 이분이 정치적인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혹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2탄을 우리 이제 김순재 한 가지만 내기를 저 하나 하시죠. 전 내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소득은 예.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건 다다음 대통령이 되건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 이게 될 방향들을 그렇죠. 함께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함부로 하니 안 하니. 저도 이제 우리 김순재 농사꾼에 대해서 말에 적극 동감하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아니면 그것은 뭐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기본소득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받아들여야 될 제도다. 이렇게 좀 인정은 하면 좋겠고 그 인정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수준으로 또 어느 속도로 해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생산적인 논쟁이나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쉽게 말해 기공소 TV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하고자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이해를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공소 TV에서 앞으로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공소 시청자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견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세상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나이로 57인데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나이입니다. 제가 한마디 했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앞으로의 흐름에 앞으로 이런 거 지금까지 흐름에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나이거든. 그리고 함부로 후세대들에 관련돼서 잣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충돌하고 남의 의견을 폄하하거나 하는 것들 매우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하면 반드시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1950년, 60년, 70년, 80년 제가 60년도 살았는데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씩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좋아져야 되죠. 우린 그걸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의원님이나 저나 힘을 보태고 노력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논쟁이 되고 있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 같아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기쁘고 뭐 환영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전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을 여전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농촌 기본소득을 벌써 다음 달부터인가 10월 달부터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실험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핀란드, 뭐 스웨덴, 그다음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그다음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2019년도에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정부에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 더 공유가 되면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나 인식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대해 갈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그날까지 우리 기공소 TV는 끊임없이 줄기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출연해 주신 우리 김순재 농사꾼에게도 감사해드립니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